지금 환 때문에 우리가 낮추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스스로 좀 자초를 하는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건데 같은 의견이십니까? 예, 지금 뭐 다행스럽게도 이제 이 시장 금리가 우리 이제 기준금리는 지금 뭐 최대 폭으로 벌어져 있습니다만 시장 금리가 미국이 조금 높긴 합니다만 이제 50bp 차이가 채 안 납니다. 이제 우리나라 시장 금리와 미국의 같은 만기의 시장 금리와 50bp 차이가 채 안 나기 때문에 사실 이 우리가 자본 이동의 비용을 우리가 따지면 이 50bp를 가지고 자본이 이렇게 쉽게 빠져나가지는 않는 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이제 시장 상황을 옛날부터 이렇게 관찰해 보면 이게 만약에 이제 50bp 이상 벌어진다. 그러니까 0.5% 이상 벌어진다 그러면은 자금 이동이 이제 관찰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요. 그리고 50bp 내에서는 아무리 거기서 왔다 갔다 거려도 이렇게 큰 자본 이동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예,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왜 그 한미 금리 차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도 자금 유출이 안 일어나느냐? 라는 거는 시장 금리에서 찾을 수 있거든요. 근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, 뭐 왜 그런지는 이제 본부장님께서 뭐 시장 참여자들이 채권 시장 이렇게 침체를 평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뭐 비슷하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만, 이런 상황에서 하나는 지금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느냐라는 거죠. 그러면 결국은 지금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이게 왜 물가를 제대로 못 잡고 있느냐? 그러면 시장 금리가 따라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.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도 시장 금리가 기준금리보다도 지금 낮은 상황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오래되고 있단 말입니다. 그러면 이런 시장 금리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정책이 바라는 대로 통화량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? 그러면 좀 무리가 있거든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시장 금리가 따라와야 하는 것인데 따라오지 않고 있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요.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금리를 더 낮춰서 이제 금리를 낮추거나 네. 뭐 이렇게 했을 때 시장 금리가 그럼 쫓아올 것이냐라는 것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고요. 우리가 통화 정책에 효과가 있느냐. 이미 이제 시장은 다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는데 내가 낮춘다고 그래서 뭐가 될까? 뭐가 되느냐라는 것을 변화하는지.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고요. 그리고 지금은 다행스럽게 이런 큰 금리 차에도 자본 유출이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지는 않단 말입니다.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우리가 뭐 1,000원에서 1,600원까지 올라갔는데 그런 정도로 뭐 그 자본 유출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하나의 입장에서는 이제 지켜보는 방법뿐이 없지 않나. 그러니까 이게 안 그러면 잘못하면 올려야 될 가능성도 존재하거든요. 그러니까 뭐 내리는 거는 저는 이제 아웃 오브 욕심을 낼 수도 없는 내리는 상황이다. 거는 지금 욕심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. 지금 왜냐하면 너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. 이제 잘못하면은 자본 유출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다 포기하고 쫓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데 다행히 그런 상황이 오지 않고 있어요.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은 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방금 본부장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만 환율 상승은 아무래도 수출에 도움을 줄 거라는 거죠. 이제 뭐 하느니 할 수 있는 게 수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그것뿐이 없는 상황인데 그럼 안정적으로 환율이 올라가고 있고 높은 환율이 유지되고 있고 그러면 그냥 만족할 만한 수준일 수도 있는 것이죠. 물론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죠. 예, 우리가 기다려볼 수 있는 수준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.